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예상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뜨거워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지방에 이어서 내일은 서울, 경기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32도, 홍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햇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까지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주말쯤 장맛비가 일시 내리긴 하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다음 주 중반쯤에나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영서와 경북 지방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약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오늘과는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2도, 전주 31, 춘천 33,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만조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이정민 날씨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지방에 이어서 내일 10시를 기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동부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비가 몇 차례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에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중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장마가 시작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지난주 장마가 시작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마 기간 동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이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장마 기간이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는 소강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를 뿌린 후 이 장마 전선은 지금 일본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당분간은 이 오츠크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북상할 가능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장맛비다운 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 소낙성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기상청 예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는 지금까지는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올 장마가 이 시작부터 지역별로 아주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습니다. 주로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평년보다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늦게 북상한 이 장마 전선은 주로 남쪽에만 머물면서 제주 산간에 367mm의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 남해에는 346, 부산에 240, 광주 108mm 등 이 남부 곳곳에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이 중부지방은 충북 영동군이 79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이 서울 등 수도권은 장마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비만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먼저 장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느 때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효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다면 한 30도 이상의 그 불볕더위가 좀 계속되는 상태를 그 폭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폭염주의보가 6월에서 9월에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또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까요? 앞으로의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일주일 내내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27도 선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충청 남북도입니다. 충청도 역시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1도, 토요일에는 33도까지 오르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31도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은 중부지방에 비해서는 더위가 조금은 덜하겠는데요.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경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 28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의 경우 7월 상순까지는 이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폭염은 특히 어린이, 65세 이상의 고령자한테 위험합니다. 또 만성질환자나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만성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는 합병증 발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위로 몸을 상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농가에서는 야외 작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때문에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욱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지 폭염을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기온이 올라가는 낮 12시부터 한 5시까지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런데 할 일도 너무 많고 너무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업 시에는 휴식 시간을 짧게 여러 번 갖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등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만약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이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서 체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또 환자에게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합니다. 네, 폭염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인들이 이 폭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또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이 기상청과 함께 6월 20일부터 폭염 위험 예측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으로 된 것이 관심이고요.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으로 구분해서 대응 요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 수박 등 이 주요 종작물의 한계 온도 등과 결합해서 매주 목요일에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행복 나눔이라는 봉사 요원을 투입을 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이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광역시의 동인동, 대신동, 그리고 남산 4동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유럽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요. 네, 이 연일 그 유럽 폭염이 뉴스가 되고 네. 있죠. 이 유럽 역시 아주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에 독일 기상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폴란드 접경지대인 동부 코센 지역의 낮 기온이 38.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는 1947년 측정된 독일의 역대 6월 최고 기온 기록인 38.5도를 72년 만에 갈아치운 거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역시도 지난달 28일 남부 도시 님의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역대 6월 최고 기온이 2003년도에 41.5도인데 그보다도 4도 가까이 높은 기온입니다. 지난 2003년 폭염으로 15,000명이 사망했던 프랑스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중학교 졸업시험을 이달 초로 연기했고요. 파리 남쪽에 있는 에손주에서는 50여 곳의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40도 안팎이면 뭐 사람 체온에 넘는 온도잖아요. 네. 이렇게 더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 폭염의 원인을 사하라 사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이 48도에 달하고 있는 이 사하라 사막 상공에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아주 그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공기 덩어리가 제트 기류를 타고 북상해서 유럽 전역에 넓게 퍼진 것을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폭염은 7월과 8월 내내 유럽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역시 아주 힘든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올여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작년에 유례 없는 폭염으로 많은 농가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여름은 정말 기록적인 네. 폭염이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한번 수치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 일수는 2016년에는 22일, 2017년도에는 14일 정도였는데요. 작년에는 무려 한 달이 넘게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가축은 2017년도에 7,200마리였던 것에 비해서 지난해는 9,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피해를 입었고, 이 농작물의 경우에는 2017년에는 피해가 없었다면 작년에는 무려 22만 헥타르에 걸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폭염 일수가 무려 30일이 넘었습니다. 농작물에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볼까요? 네, 지역별로 작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전라북도였습니다. 4,700헥타르가량이었고요. 전라남도 역시 4,200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피해를 봤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4,000헥타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작물,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7,000헥타르가량의 작물이 피해를 입었고요. 이 밭작물 역시 6,000헥타르가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도 4,000헥타르가 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올해는 이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물들이 폭염 피해를 입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폭염의 피해를 입으면 증상들이 각각 다른데요. 작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생육 최고 기온은 35도에서 38도 정도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등승률이 저하되고 천립중 감소로 수량이 감소하고 미질도 저하됩니다. 밭작물을 살펴보면 콩은 35도 이상이 되면 생육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실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고구마는 덩이뿌리의 형성이 감소하고 지상부만 생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채소 살펴보겠습니다. 채소의 경우에는 칼슘 결핍증, 호흡과다에 의해서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또 시들게 됩니다. 배추는 무름병, 칼슘 결핍증, 호흡과다에 의한 결구 불량 등이 생깁니다. 고추는 생리적 낙과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칼슘 결핍과 일소 증상이 나타나고 시드름증이 발생을 합니다. 수박 역시 과실비대 불량, 당도 저하, 시드름증과 피수박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햇볕 대임과 과실비대, 당도 저하, 착색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잘 자라야 하는 시기에 폭염 피해를 입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생장이 저하가 되고 과수들은 열매를 맺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이 같은 증상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작물별로 증상이 다르니까 그 네. 대처 방법도 다르겠지요. 작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는 식물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규산과 칼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전에는 물을 깊게 관수해서 벼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 사후에는 물 흘려대기 그리고 증산 균형 유지를 위해서 조기에 물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밭작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밭작물은 스프링클러로 관수해서 지온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전에는 부직포, 짚을 이용해서 토양을 덮어줘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이 사후에는 가뭄이 해소된 경우는 질소 시비나 근류군 처리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다면 주 1회 정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물을 뿌려주고 염화칼슘과 제4종 복합 비료를 옆면 시비하는데요. 이 사전에는 석회 유기물을 사용하고 병해충 방제에 힘씁니다. 이 사후에는 옆면 살포, 인공 관수로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입니다. 사전에는 미세살수와 주기적인 관수, 초생 재배 등을 해주는 것이 좋고 사후에는 수세에 따라서 피해 과실 적과 2차 병해충 예방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대응을 하고 또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농업재해보험제도 이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통해서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제도가 조금 더 확대가 됐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폭염에 취약한 노지 채소 5개 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과일 햇볕 대인 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폭염 보장 특약을 올해부터는 주 계약으로 전환했고요. 이 스프링클러 등 관수 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적용 품목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는 10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해 폭염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진안읍, 북이면, 백운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폭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민 기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